이퀴데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월북화가, 한국의 미켈란젤로 등이요. 또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인 이퀴데의 추상화를 보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디에고 리베라의 추상화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그림 모두 강렬한 시선으로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두 그림의 배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속에 삼각형이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에서 13개까지 숫자를 말할 거예요. 자, 단독입니다. 미미상인이 단독으로 이쾌대에 관한 연구서적을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하게 되는 진진영 관장님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이거 단독 꺽쇠 달고 익스클루시브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글로벌 단독이기 때문에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고 K아트에 대한 기대도 많아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미술에 대해 연구한 영문 연구 서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이 안타까워하던 와중에 이쾌대라는 작가는 사실 연구 기반이 이제 풍부하진 않았을 텐데 연구를 하고 또 전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인터뷰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전에 조금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쾌대는 19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환기 작가와 이제 비슷한 또래의 작가고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 미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쾌대가 한국 전쟁이 나면서 피난을 갔어야 되는 건데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부인이 만삭이어서 피난길을 나서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선전용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차출을 강요를 했었던 시기여서 화가로 동원됐었고, 그때 그 활동 이력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한국에 남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았어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이미 월북을 해 있던 상황이어서 이쾌대 자신도 북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 자꾸만 몰려가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북한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 형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립유공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여성이라는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선수인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을 해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받은 한국의 신문사에서 울분이 솟아오른 거였죠. 이 사람은 조선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장기를 단 모습으로 신문에 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국기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본기를 지우라고 조언을 한 기자가 바로 이여성이었고, 일장기를 지운 그 당시 미술부 소속의 화가가 바로 청전 이상범이었습니다. 그런 이여성을 형으로 둔 이쾌대였기 때문에 형도 월북했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서 월북을 택했고, 가족들은 다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던 가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삭인 부인을 혼자 두고 가기, 또 눈물 날라 그러네. 만삭인 부인을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려워서 같이 남아있다가 왜 북한에 본의 아니게 이제 부역을 했던 거였는데,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자식을 홀로 키우게 된 이 부인도 남편의 흔적처럼 생각하면서 그 남기고 간 작품을 고이 모셔놨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도 첨예하던 때였고 정부도 간첩에 대한 예민함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작품이 집에 있다는 거가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작품을 꼭꼭 숨겨놨었대요. 어느 날 이제 해금이 되고 1988년 진짜 눈물 나는데 아니 이건 진짜 슬픈 얘기야. 1988년에 해금이 되고, 그러니까 금지됐던 것에서 풀려난 뒤에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다락에 가서 몰래 숨겨놓은, 정말 꼭꼭 숨겨놓은 그림을 이렇게 무더기를 갖다 와서 보여줬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도 못하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커버린 자녀분들은 아버지 그림을 그때서야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말을 안 할 정도로 꼭꼭 숨겨놓고 남편처럼 이렇게 보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들은 제대로 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시는데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연구를 잘 못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주목받게 된 게 다행인데 이 작가를 미국에 계신 진진영 선생님이 작가를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시고 이제 책까지 쓰고 전시까지 준비하신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작가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난 기량이 있었는지 RM도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신데요. 그 이쾌대를 이제 연구한 진진영 관장님을 우리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진진영 관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니브룩 대학 소속의 찰스왕 센터 디렉터인 진진영이라고 합니다. 찰스왕 센터는 4,400평 규모의 아시아 문화센터인데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찰스왕이 2002년에 52밀리언 약 60억을 기부해 지어진 공간이에요. 저는 여기서 전시와 공연, 강연, 영화, 각종 아시아 축제를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왕센터에서 몸담은 지난 1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다루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 한국 관련 전시나 프로그램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덕분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미국의 평범한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했죠. 또 팬데믹을 계기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쪽도 힘을 써서 한국 미술과 문화재를 알리는 비디오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진진영 관장님은 어떤 계기로 이쾌대를 연구하시게 되셨나요? 이쾌대 작가는 사실 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연구하게 된 인물입니다. 제 논문 주제가 좀 무겁긴 한데 학살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살이라고 하면 유럽의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 정도가 있는데 사실 많은 아시아 국가의 근현대사에도 식민주의나 냉전 정치, 자본주의 제도 안에 갈등으로 일어난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이 많습니다. 저는 예술이 이러한 어두운 역사의 시각적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학살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사실 이쾌대 작가 역시 보도연맹과 같은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였고요. 한국 전쟁의 포로였기 때문에 피해자였던 동시에 정치적 폭력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 공부 덕분에 제 아이들은 제노사이드라는 이 어려운 단어의 스펠링이 J가 아니라 G로 시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단어의 말뜻이 뭔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라는 것도 제 책상에 널려있는 무서운 표지의 책들을 보고 알게 되었죠. 덕분에 아이들의 역사의식도 키워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쾌대라는 작가 사실 한국에서도 생소한 분들 많으신데 작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쾌대 작가는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을 계기로 그의 일생과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월북 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죠. 게다가 그 작품은 유럽 서양 미술의 아류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월북 이후의 작품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예술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쾌대라는 작가, 사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좀 뒤늦게 재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더더욱 연구할 기회가 없었던 작가인데 고국에서는 사실 제대로 불려지지 못한 작가가 이국 땅인 미국에서 제대로 불리게 된 건데요. 책을 내시게 된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제 책은 이쾌대 작가와 멕시코 화가들의 교류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입니다. 올해 12월 암스테르담 대학 출판사에 나오게 될 제 책은 이쾌대 작가의 월북 전과 후의 작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출판 지원을 받게 된 덕분에 100여 점이 넘는 많은 도판을 싣고 있습니다. 이쾌대는 해부학에 기반이 된 잘 묘사된 인체 표현 때문에 종종 한국의 미켈란젤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도 당시에 핍박받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근육질의 한국인을 그렸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책은 이러한 오해의 근원을 멕시코 미술에서 풀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근대 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럽 중심의 해석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 그중에도 멕시코 벽화들과의 영향관계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특히 영어로 책을 써서 소개한다는 게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술사학자로서 이쾌대라는 작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가를 세계 미술사의 맥락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맥락을 찾아주고 의미를 부각시킨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텐데 멕시코 벽화운동과 이쾌대가 연결된다는 발견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멕시코 벽화 운동은 스페인 식민 시대의 문화를 부정하고 당시 천시대였던 아즈텍 토착 민속 예술과 고대 인디언 문명을 결부시켜서 독자적인 멕시코 문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문화 혁명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높은 멕시코에서 공공장소의 벽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죠. 멕시코의 시대적인 배경과 벽화를 통한 문화혁명은 일제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 미술을 찾고자 했던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쿠에데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멕시코 벽화를 알게 되었고 사회 참여적인 멕시코 미술운동에 동화되어서 이를 한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창작함으로써 멕시코 벽화처럼 한국의 현실을 그림으로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영향을 받은 멕시코 미술은 한국 미술사 주류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낸 좌파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진영 관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야 제가 비로소 왜 이쾌대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들어갔는지, 어디에나 이방인은 있다라는 이 주제의 비엔날레가 왜 이쾌대를 초청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이쾌대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온 이유 바로 이거였군요. 이퀴데의 추상화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선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올해 비엔날레가 표방하는 Foreigners Everywhere, 즉 서구 주류 서사에 배제된 이방인들 작가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유럽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확장된 문화와 지역 간의 예술적 교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퀴데의 존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엔 이쾌대의 작품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쾌대의 어떤 점이 디에고 리베라와 닮은 점, 유사한 점이라고 보시는가요? 이퀴데 그림 속에 나타나는 근육질의 인체 표현은 민중 봉기의식을 고취하고 또 식민지 저항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그린 멕시코 벽화의 노동자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탈식민지 시대의 저항적인 표현이 근육질의 노동자들의 인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르네상스 그림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다빈치의 모나리사랑 비교되는 이퀴데의 봄처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디에고 리베라의 칼라릴리 백합 파는 처녀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베라 그림에서 소녀는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토착민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퀴데의 그림 속에 전통 한복옷을 입고 있는 소녀 역시 일제식민지 시대를 겪어온 역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고, 식민지 통치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가진 땅과 자연을 배경으로 봄이라는 새로운 시작,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이죠. 디에고 리베라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칼라릴리는 멕시코의 전통꽃으로 이퀴데 작품에서는 봉선화로 이어집니다. 이퀴데의 봉선화는 당대 같이 활동하던 이인성의 정물화 속에 등장하는 화려한 꽃과 달리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토착식물로서의 봉선화입니다. 또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인 이퀴데의 추상화를 보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디에고 리베라의 추상화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그림 모두 강렬한 시선으로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두 그림의 배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퀴데의 추상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한국의 산세에 따라서 3명의 여성이 머리에 물건을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디에고 리베라의 추상에는 작물을 수확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자신의 추상화 뒤에 자신의 나라의 전형적인 배경을 넣고 식민지 시대의 노동자들을 넣어서 저항과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퀴데와 디에고 리베라, 이 두 작가는 그림으로써 민중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즉 예술가의 본분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했죠. 이쾌대가 벽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쾌대가 남긴 벽화도 있나요? 제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서 이퀴데의 멕시코 벽화 미술과의 영향관계를 이퀴데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그가 제작한 북한에 현존하는 우위탑 벽화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퀴데가 우이탑 벽화를 시작하기 바로 전 1957년에 디에고 리베라의 오랜 조수였던 리나 라쪼라는 벽화가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3m가 넘는 이동 벽화를 멕시코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운반하고 또 다시 기차로 갈아타서 평양까지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나 라쪼의 방문과 문화적인 교류, 또 리나 라쪼가 완성한 벽화와 이퀴데가 완성한 벽화 비교 분석은 곧 출판될 제 책에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책 출간과 함께 전시도 기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책도 좋지만 전시까지 더 기쁜 소식인데요. 전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올해 12월에 암스테르담 출판사를 통해서 영문판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인터뷰를 계기로 책이 또 한글판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퀴데와 이퀴데가 일본에 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은 15년 동안 멕시코에서 활동하다 돌아온 일본 화가 기타가 타미즈의 작품을 모아서 한국과 일본, 멕시코의 삼각관계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또 이퀴데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찰스 왕 센터를 포함해서 멕시코 벽화들이 현존하는 디트로이트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도시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속에 삼각형이 몇 개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얼른 숫자를 세어봤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처럼 하나에서 13개까지 숫자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답은 0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삼각형은 3변을 가진 도형인데 이 이미지에는 그런 도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이미지를 보면 우리의 뇌는 빈틈을 채워서 삼각형으로 완성합니다. 이 인지 과정은 삼각형이 없는데도 하나 이상의 삼각형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이를 전문 용어로는 왜곡된 평가를 초래하는 무의식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퀴데에 대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미 이퀴데에 대한 연구가 다 되었는데 무슨 연구를 새로 하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퀴데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월북화가, 한국의 미켈란젤로 등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수식어가 바로 우리가 채운 삼각형의 세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편견이 이퀴데 작품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는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이 그의 이름 쾌데, 크게 기뻐하다라는 그 뜻에 걸맞게 이퀴데 작가의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퀴데에 관한 연구 서적과 그리고 향후 이퀴데와 멕시코 벽화 운동을 연결한 전시까지 준비하고 계신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부설 찰스 왕 센터 미술관 관장이신 진진영 선생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이퀴데라는 작가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퀴데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퀴데 작가 작품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건희 컬렉션의 일환으로 대구미술관에 이퀴데 작품이 몇 점 기증이 됐었거든요. 미술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 살아남은 그림들에도 이퀴데 챕터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당장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가 있으니까 댓글에 기사 링크 넣어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진영 선생님의 책이 나오면 책에도 그리고 나중에 열릴 전시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집에 걸려있는 선생님 판화 그것도 이렇게 딱 보다가 배 때문에 알아봤어요. 선생님 강아지도 어머머 귀여워. 쟤는 이름이 뭐예요? 바람. 현대미술 관상하시는 분들이 저거 나도 그리겠다 이렇게도 하거든요.